많은 사람들은 60세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60세가 넘은 노년층이 여전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남성의 건강 때문일까요? 의사들이 60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 비결은 바로 남성의 신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심은 본능이지만 충실함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찾아와 주어 기쁘고 떠난다고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0세 이후에도 부부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한 신체일까요? 아니면 강한 신장 때문일까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기관은 바로 신장입니다. 남성의 생명력과 활력이 충분한지는 신장의 건강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듣게 되는 말처럼 신장은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만약 신장이 이상을 보인다면 다른 신체 기관들 또한 점차 영향을 받아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신장 관련 질환 중 하나가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10명의 남성 중 9명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신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전에 용천혈을 마사지하세요. 용천혈에 대해 들어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옛 문헌에서도 생명의 원천은 용천혈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의 에너지를 각 기관에 공급해줍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용천혈을 마사지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참지 마세요. 신장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약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없다면 체내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남성분들은 매일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유지한다면 신체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다 보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변이 마려울 때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참으면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즉시 가야 하며 절대 참지 마세요. 오랜 기간 소변을 참으면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신장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은 감정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횟수를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부부 생활은 우리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둘째, 적절한 부부 생활에 4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바쁜 업무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리적 질환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 부부 생활은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질병 발생을 줄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면역력도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불면증, 요통 등 다양한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적절한 부부 생활은 충분한 운동 효과를 제공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며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노년층의 사지,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셋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남성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부부 생활은 이 호르몬을 자극하여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뼈의 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데 적절한 부부 생활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부부 생활 후에는
기분이 상쾌해지고 감정이 안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은 부부 생활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 활력을 유지하며 노화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절한 부부 생활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노년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신호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부부 생활은 단순히 부부 간의 애정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노년의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서로 잘 지냈던 부부들도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관계가 더욱 단단해져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점점 경직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까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관계가 화목한지의 여부는 결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불화는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정말로 감정이 맞지 않았다면 수많은 풍파를 함께 헤쳐나오며 오랜 세월을 버텨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미 주어진 현실의 압박이 큽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도움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며 결혼 생활을 현명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직장을 은퇴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되면 생활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각자의 공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하다 보면 서로의 행동이 점점 간섭으로 느껴지고 사소한 갈등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점점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은 서로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굳이 상대방과 부딪히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적절한 부담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일정한 부담이 있어야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다면 오히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더 자주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모든 에너지를 생계와 일에 집중하느라 사소한 문제는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안정되면서 각자의 감정과 요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소한 불만조차도 쉽게 넘어가지 않으며 특히 자녀들이 결혼한 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들이 부모에게 적절한 심리적 부담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는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간에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성격이 더욱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나이를 이유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말에도 민감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부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더욱 칭찬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노년의 부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붕괴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이 무용지물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특히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이 커지면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들도 부모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 배우자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강한 성격 탓에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곧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언제나 떠오를 것입니다. 어제를 붙잡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눈앞에 펼쳐진 행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따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때로는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사소한 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부부가 가장 자주 겪는 문제는 앞서 말한 4가지 경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여리고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목소리, 생각, 그리고 바람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포용할 줄 알고 다른 한 사람은 적절한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안 누가 더 우월한지를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그것이 바로 관계가 무너지는 시작이 됩니다. 부부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젊어서 부부는 함께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뿐입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든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는 조용함이 넓고 깊으며 모든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부침을 겪으며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의 화려함이나 소음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조화 속에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노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된 가식이 아니라 외부의 소란을 차단하고 자신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지고 노년의 삶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첫째, 자녀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 노년에 이르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그들이 고생할까 걱정하여 모든 일을 대신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손주를 돌보고 심지어 자신의 저축을 써가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결과 부모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녀들은 독립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부모가 약해 보일수록 자식은 강해지고 부모가 강하면 자식은 약해진다. 지혜로운 부모는 적절하게 약한 척하는 법을 압니다. 이것은 굴복이나 회피가 아니라 현명한 포기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적절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스스로 삶의 도전에 맞서게 되고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언제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복이 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절히 손을 놓고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약한 척할 때 자녀들은 삶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부모의 노고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더욱 효도하고 부모를 배려하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스스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놓아줄 때 자녀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부모는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손을 놓을 때 자녀는 강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가족을 위해 때로는 모르는 척하며 가정의 갈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가정의 어른 노릇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어른으로서 때로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정 내 문제를 다룰 때 모든 일에 간섭하고 의견을 내세우려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만약 부모의 개입을 거부한다면 부모는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결국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은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모든 문제를 말로 풀지 않아도 대부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가족의 화합을 유지하고 부모 자신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아함과 둔감함이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고 취미를 키우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삶은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충실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작은 문제는 원래 금방 지나갈 수 있지만 너무 따지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지고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가정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일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의 어른이 적절히 모른 척하고 자녀 세대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작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른 척하는 지혜를 배우면 큰 문제는 작아지고 작은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고 자신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다. 하나는 여유롭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둔감하게 사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가족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여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를 키우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후반전이며 충만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 타인 앞에서는 검소한 삶을 보여주고 노년의 재산을 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지만 노년이 되면 돈을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생활비와 의료비 등 지출은 점점 늘어납니다. 따라서 생활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타인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숨기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잘 지내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과시는 시기와 질투, 심지어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당신의 재산을 알게 되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고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집니다. 결국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기보다는 조용히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재물은 드러내지 말라. 노년의 저축은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신의 부를 숨기고 겉으로는 소박하게 살며 재산을 지키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노년에는 결국 자신이 모은 돈이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소박한 삶은 인색함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모른 척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너그러움과 포용입니다. 불필요한 다툼과 생활 속의 작은 갈등을 마주할 때 적절히 눈을 감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가정의 관계도 더욱 화목해질 것입니다. 약한 척하는 것도 포기가 아니라 겸손함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적절한 양보는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더 배려하고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맡으며 노년의 삶이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가장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런 지혜로운 태도가 진정한 단순한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평온함과 즐거움을 얻고 더 자유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수양 또한 중요합니다. 약한 척하고 모른 척하고 검소한 척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소란을 차단하고 내면의 평온과 만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행동 속에 숨겨져 있다. 겉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 결국 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노년의 삶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과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약한 척, 모른 척, 검소한 척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장이 아니라 외부의 소란을 차단하고 자신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인생은 연극과 같다. 모든 것은 연기에 달려 있다. 노년의 삶에서 약한 척, 모른 척, 검소한 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예술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의 화려함이나 소음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지혜로운 선택에 있습니다. 삶의 길은 늘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며 때로는 걱정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산속의 도둑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만 마음속의 도둑을 막는 것은 어렵다.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끊임없는 걱정과 번뇌 때문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면 곧 다른 걱정이 찾아오고 이 끝없는 고민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노년의 여유를 즐기세요. 병의 고통이 가라앉으면 번뇌도 잦아들고 헛된 망상도 사라진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밝게 보이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도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삶은 파란이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아야 비로소 완전함을 비출 수 있습니다. 수학자 이순지 씨 역시 인생 행로가 순탄치 않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지식에 대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수학책을 들여다보며 어느새 모든 과정을 독학으로 마스터하게 되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는 불행히도 장티푸스에 걸렸고 치료를 위해 집안의 모든 재산이 탕진되었습니다. 목숨을 건졌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불공평함을 탓하지 않았고 좌절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며 고통을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수학 연구에 몰두한 끝에 마침내 그는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조차도 결국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언젠가 끝이 난다. 실패는 결국 성공으로 가는 발자국이다. 겨울을 견딘 매화가 더욱 향기롭고 아름답듯이 불평과 포기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뿐입니다. 침착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지혜이며 동시에 힘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조용한 성찰 속에서 결정되며 거센 바람도 결국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없는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고 고난과 기쁨이 얽혀 있어도 우리는 묵묵히 삶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기운이 안정되고 기운이 안정되어야 정신이 집중된다. 인생은 뜨거운 두부를 조리하는 것과 같아 서두르면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힘을 비축할 줄 알아야 결국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한 도둑이 궁궐에 선물을 바치려 했으나 다른 세력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은 왕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고 왕은 즉시 군사를 소집하여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사적 경험이 부족했고 충분한 계획 없이 서둘러 출정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앞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밥이 다 익기도 전에 뚜껑을 열지 말고 알이 충분히 여물지 않았으면 깨뜨리지 마라. 밥을 짓기 위해서는 적절한 불 조절이 필요하고 새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길은 무작정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손을 뻗기보다 한 곳을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거리가 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쫓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곧 삶의 승리입니다. 삶은 본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과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사람들은 끝없는 이익을 좇으며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얻고 잃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조바심을 내다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얻고 잃음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끝없는 걱정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낡은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을 신어야 더 가볍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집착과 부담을 덜어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유일한 확실성은 불확실성뿐이다. 현재의 순간을 살며 주변의 모든 아름다움을 즐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경험과 선택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결과만을 좇는 인생은 단조롭고 지루할 뿐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한정된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제한을 뛰어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거리의 환경미화원이라면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얽매여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한 환경미화원은 68세에 퇴직 후 자전거를 타고 티베트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돈은 병원비로 쓰는 것보다 여행에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렇듯 나이는 새로운 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걱정과 고난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지쳤을 때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인생의 모든 일을 단지 생계를 위해서만 한다면 그 삶은 고단하고 무료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을 무기력하게 보내면 삶은 고요한 수면처럼 정체될 뿐입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삶의 활력과 열정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울면서 태어나 웃으며 떠나는 삶의 태도를 매일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화려한 불꽃처럼 한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을 갈고 닦으며 인생의 멋진 장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영혼의 독백이며 혼란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지혜를 쌓는 과정이며 소란 속에서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자유로운 해방이며 속박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면 넓고 푸른 하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삶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모두가 여유로운 자세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